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오포글리프론 특허가 등록됐다는 뉴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전에 방송에서 이제 오포글리프론 특허가 공개됐을 때 제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그럼 이제 오포글리프론의 특허 등록이 되게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죠? 왜냐면 경구제 같은 경우는 3027 1개월 일주일짜리 그 세마글루타이드 그 경구용 같은 경우는 지금은 소멸됐지만 중국에서 이미 그 리포점으로 세마글루타이드를 만든 특허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인제 특허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청구항을 계속 축소해 나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오포글리프론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만든 전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특허가 등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오포글리프론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인제 복용을 했을 때 체중 감소율이 펩타이드 제제 주사제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포글리프론은 나중에 어떤 시장으로 가냐면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유지 시장으로 갈 거라고 인제 생각을 해요. 체중 감소율이 낮기 때문에. 하지만 인제 고도비만 환자들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를 이제 1년 정도 맞고 나서 체중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 체중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비만 치료제의 기전 같은 경우는 GLP-1을 그 주사를 맞게 되면 어떤 경우가 벌어지냐면 그 뇌에서 포만감을 주는 신호가 일찍 느끼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식습관을 고치는 게 아니라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해서 쪼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유지시켜 주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만일에 어 약물 복용을 중단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급격하게 요요 현상이 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주사제로 빨리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인제 비교를 해 보면 초반에 알약이 나왔다가 그 루프론, 타케다가 갖고 있는 그 루프론 같은 약물이 주사제 1 개월부터 6 개월까지 지금 제형이 나왔잖아요. 이 제형이 나왔을 때 바로 약물보다는 주사제로 넘어가는 포지션이 훨씬 커졌습니다. 여기서 이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구용이 20% 25% 인데, 경구용 시장이 살아있는 이유는 이거죠. 경구용의 장점은 뭐냐면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바로 단약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경구용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물론 존재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편의성 때문에 약물 주사제가 이 정도 75에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도 또 어떤 포지션이 있냐면은 1개월, 3개월, 6개월이 있겠죠? 1개월의 포지션보다 3개월, 6개월의 장기 주사 제형이 남성 호르몬 억제 목적의 약물, 그 루프론 같은 약물은 대다수의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유지 시장의 장기 유지 목적의 이제 호르몬 요법들은 필수적으로 장기 주사 제형으로 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장기 유지 시장에 그 요법이 있냐라고 하면 지금 릴리는 장기 유지 목적의 약물이 없습니다. 제형이 없어요. 그럼 이게 지금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은 지금 그 암젠, 마리타이드 같은 경우는 이게 초반 방출이 심하거든요. 초반 방출 문제 때문에 얘들은 아예 유지 시장으로 지금 타겟팅 중입니다. 이게 지금 임상이 아마 올해 말이나 27년도에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지 시장으로 가는 이 3개월, 1개월 제형의 이제 주사 제형 같은 경우에는 고도비만 환자가 아니더라도 접근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예를 들어서 고도비만 아닌데 어느 정도 살이 찌는 걸 예방하고 싶거나 아니면 제2형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이 복용해도 상당히 이득을 볼 수 있는 약물이 이제 이런 유지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저농도와 그 장기 주사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만 환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2형 당뇨 환자들이 더 이제 시장이 넓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일라이릴리가 장기 유지 목적의 약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선제적인 특허 등록은 상당히 잘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안 볼 수가 없고, 유지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이제 펩타이드 계열, 펩타이드를 이용한 약물들은 단가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포글리프론의 그 장기 주사 제형을 도입하게 되면 단가면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그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중 감소율에 초점을 맞춘 약물이라면, 이제 이 오포글리프론 같은 경우에는 그 체중을 유지시켜야 되는, 어쩌면 이 GLP-1 계열의 약물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호르몬에 작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식이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장기적으로 맞아야 되는 약물이면은 이제 틀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인벤티지 랩의 이 특허 등록은 릴리가 한번 들여다볼 수도 있는 중요한 옵션을 제공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뭐 릴리가 시켜서 뭐 개발을 했다? 이거는 뭐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은 선제적인 연구와 특허 등록으로 향후 오포글리프론 주사제를 대안으로 먼저 제시했다라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허는 진입 장벽이 높아요. 왜냐하면 인벤의 이 특허 등록의 진입 장벽이 왜 높냐? 인벤은 특허 등록에 보시면 뭐냐면 스팸 밸류 0.4 이하로 박아놨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G2G나 펩토론 같은 경우는 이 스팸 밸류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G2G 같은 경우나 펩토론 같은 경우에 스팸 밸류 1.4까지 이제 범위를 넓게 설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인벤티지 특허 등록의 스팸 밸류 0.4 이하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향후에 나오는 마이크로스피어 제제로 이런 장기 주사 제형의 비만 치료제를 만들었을 때 어떤 방법이든 엔지니어링이 뭐든 이걸 회피해서 스팸 밸류 0.4 이하로 정교하게 만들었을 때는 이 특허 등록에서 선제적으로 요건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 특허를 침범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진입 장벽을 기술 장벽을 높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스팸 밸류 이하 0.4를 초과하는 그런 주사 제형으로 오포글리프로 만들면은 약물 방출률이나 이런 게 뭐 인벤티지 랩하고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경쟁력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튼 뭐 지금 이제 올 1월이 이제 지나가는 상황인데, 이런 그 특허 등록을 계속 빅팜들이 선택할 만한 특허 등록을 계속 해 나가고 자금을 투입해서 연구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빅파마들의 선택 요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확률을 상당히 높이는 사업 전략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저분자 화합물을 장기로 3개월, 6개월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타사에는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따른 만일 저분자 화합물로 1개월짜 뭐 일주일짜리 약물을 만들려고 시도 중인 거나, 아니면 저분자 화합물에 경구용 제재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다른 회사들이 장기 주사제 이 저분자 화합물, 예를 들어서 뭐 일동제약이 지금 뭐 저분자 화합물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우리 이 약물로 주사제 한번 해볼까라고 마음을 먹었을 경우에는 주사제로 편하게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대내적으로 이제 보여준다는 하나의 실례가 되겠죠. 지금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기술 수출도 수출이지만 큐라테스를 이용한 CDMO도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제적인 특허 등록, 어떤 제형을 그 트랜스포메이션하는 이런 기타 다른 약물의 전환을 통해서 이제 어떤 제형을 변경하는 이런 약물에 대한 특허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런 이유로 또 이제 인벤티지 랩이 지금 장기 주사 제형 마이크로스피어 계열에서는 제일 저평가됐다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앞으로도 이제 나올 게 뭐냐면 올 상반기에 아마 터제파타이드 대동물 실험 이제 데이터가 또 나올 겁니다. 터제파타이드 대동물 실험이 나오고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도 최근에 mRNA, LNP 양산에 대한 특허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양산 문제도 해결했고 올 상반기 내에 아마 특허 등록을 하고 좀 더 진일보한 이제 데이터를 발표를 하겠죠. 왜냐하면 인벤티젝 같은 경우는 임상을 한 번 하는 경우가 아니고 소동물, 대동물 여기서 계속 재형 고도화를 실시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 등록을 도전하는 이런 약물의 제형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발표 쭉 해 나갈 겁니다. 아무튼 오늘 나왔던 이 오포글리프론의 이 특허 등록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사업적인 가치도 엄청 크고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방송은 이만 마칩니다.